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 김정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사소한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바로 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줄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어요. 평생 큰 병 한 번 안 앓고 건강하게 살아온 제가 점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특히 우리 또래 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몸에 있는 작은 변화들을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건강해. 이 나이까지 큰 병 없이 잘 살아왔는데 뭐. 하지만 그 자신감이 독이 되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희망적인 결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은 참 좋은 날이었어요. 봄날이었는데 창밖으로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다가 목 옆쪽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지?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봤어요. 조금 볼록하긴 했지만 별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긴 점이겠거니 했어요.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몸 여기저기에 점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게 당연하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에 동네 친구들과 만났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가는 길이었어요. 정순아, 너 목에 점 생겼네? 친구 영자가 말했어요. 응,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이 들면 이런 거 생기잖아.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괜찮아. 점 하나 가지고 병원까지 갈 필요 있어? 그때 다른 친구 순이가 끼어들었어요. 요즘에는 점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데. TV에서 봤는데 점이 암이 되기도 한다더라. 에이,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 마. 나는 평생 건강했어. 점 하나 가지고 뭐 그리 걱정이야. 저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친구들이 괜히 걱정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에 딸 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좋아. 친구들이랑 요가도 하고 왔어. 엄마,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실 거예요? 작년에 못 받으셨잖아요. 건강검진? 뭐 하러? 나는 아픈 데도 없는데. 엄마, 그래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죠.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이요. 지영아, 너무 걱정 마. 엄마는 튼튼해. 딸은 항상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건강하다고 확신했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고 큰 병 한 번 안 앓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서 무의식적으로 목 옆에 점을 만져봤어요. 낮에 봤을 때보다 조금 더 볼록한 것 같았어요.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목을 씻다가 그 점을 다시 보게 됐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크기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 색깔도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끔 가려웠어요. 이상하네. 거울 앞에서 자세히 봤는데 분명히 변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며칠 더 지나니까 가려움이 심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손톱으로 긁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너무 긁어서 피가 났어요. 작은 상처였지만 그때부터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딸 지영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날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네? 뭐가요? 목에 점이 하나 있는데 가끔 가려워서. 엄마, 그거 언제부터 있었어요? 한 달 전쯤부터 있었는데 요즘 들어 자꾸 가려워. 전화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거 병원에서 한번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병원? 점 하나 가지고? 엄마, 점도 변화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가려우면 더더욱이요. 에이, 괜찮다니까. 괜히 병원 가서 돈 쓰고 호들갑 떨기 싫어. 엄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강이 더 중요하죠. 딸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차분한 성격인데 이렇게 화내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알겠어. 좀 더 지켜보고 이상하면 가볼게. 엄마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제발.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에 손주 민준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저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그래? 뭔데?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식물 세포를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 우리 민준이 과학을 좋아하네? 응.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 좋지, 좋아. 그때 민준이가 제 목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할머니, 목에 이게 뭐야? 응? 아, 점이야. 별거 아니야. 할머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배웠는데 점이 이렇게 생기면 위험할 수도 있대. 중학생인 손주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민준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정말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과학 선생님이 그러는데 몸에 변화가 있으면 빨리 검사 받는 게 좋다고 했어. 우리 민준이가 의사보다 똑똑하네.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민준이는 진지했어요. 할머니, 농담하지 마. 나는 할머니가 아프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찡했어요. 손주가 이렇게 걱정하는데 계속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분명히 처음 발견했을 때와는 달랐어요. 크기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고 모양도 조금 불규칙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색깔도 더 진해졌어요. 가려움도 계속되고 있었고 가끔은 따끔거리기도 했어요. 혹시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설마라는 생각이 더 컸어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점의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고 가려움도 심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점 가장자리가 조금 터져서 진물이 나고 있었거든요. 어머, 이게 뭐야? 손으로 닦아봤는데 계속 진물이 나왔어요. 그제야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딸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영아, 엄마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에 있던 점에서 진물이 나. 전화 너머로 딸이 헉하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지금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제가 지금 갈게요. 지영아, 내가 직장에 있는데. 엄마, 이게 더 중요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제야 제가 상황을 너무 가볍게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0분 후 딸이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에 차분한 딸이 이렇게 급하게 온 걸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엄마, 어디서 진물이 나고 있어요? 여기 목 옆쪽이야. 딸이 제 목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그냥 점이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지영아, 그렇게 심각해? 네, 엄마. 이런 변화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딸은 이미 핸드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피부과인가요? 급하게 진료 받을 수 있나요? 병원 예약을 잡고 바로 출발했어요. 택시 안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면 돼요. 지영아, 혹시 큰 병은 아니겠지? 엄마, 지금 걱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일단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어요. 피부과는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았어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보니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김정수님.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드디어 진료 순서가 되었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목에 점이 있는데 최근에 변화가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제 목을 자세히 관찰하셨어요. 확대경 같은 걸로도 봐주시고 만져보기도 하셨어요. 언제부터 이 점이 있으셨어요? 한 달 반 정도 전에 발견했어요. 그때와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크기가 커진 것 같고 색깔도 진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려웠어요. 가려움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나요?
가끔 따끔거렸고 오늘 아침에는 진물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 점은 좀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검사요? 네,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조직 검사가 뭔가요? 점의 일부를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검사예요. 그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큰 병인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어요. 조직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와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이라니.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나요? 조직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국소 마취를 하고 점의 일부를 떼어내는 거였는데 아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조직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딸 지영이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나서도 계속 걱정했어요. 엄마, 일주일 동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아, 혹시 정말 큰 병이면 어떡하지? 엄마,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뭔가 있다고 해도 요즘에는 치료법이 많아요. 딸은 저를 위로해줬지만 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목 부분이 신경 쓰였고 혹시 모르는 일에 대한 걱정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지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정순아, 어제 병원에 갔다면서? 어땠어? 영자가 물어봤어요. 조직 검사를 했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대. 조직 검사? 그게 뭐야? 점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거래. 친구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순아, 별일 아니겠지? 모르겠어. 의사 선생님도 검사 결과를 봐야 안다고 하더라. 우리가 괜히 병원 가라고 했나? 미안해. 아니야, 고마워. 늦게라도 가서 다행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왜 진작까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1년 같았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피부암에 대해 찾아봤어요. 하지만 보면 볼수록 불안해지기만 했어요. 딸 지영이는 매일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여. 엄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몸에 더 안 좋아요. 알고는 있는데 마음이 안 좋아지네. 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분명히 별일 아닐 거예요. 손주 민준이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주말에 집에 왔을 때 계속 제 목을 확인했어요. 할머니, 아직도 아파?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할머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온대. 할머니, 아프지 마. 나랑 오래 같이 있어야지. 민준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는 날이었어요. 딸 지영이가 또 직장을 빼먹고 함께 갔어요. 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응, 그랬으면 좋겠다. 병원 가는 길에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냥 양성 종양이기를.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김정수님, 들어오세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딸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시더니 저를 보셨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조직 검사 결과 피부암입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피부암, 피부암, 피부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엄마. 딸이 제 팔을 잡으며 흔들었어요. 제가 멍하니 있었나 봐요. 의사 선생님, 그게 정말인가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됩니다. 악성 흑색종.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악성이라는 말 때문에 더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딸이 대신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다행히 조기 발견이라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이요? 네, 아직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다니 다행이었어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수술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도 함께 제거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해요. 수술이요? 네, 큰 수술은 아니지만 국소 마취하에 시행합니다. 언제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떠세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술을 받아야 한다니. 어머니 괜찮으시죠? 의사 선생님이 제게 물어봤어요. 네, 네. 겨우 대답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된 만큼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초기 단계에서는 90% 이상 완치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딸과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 치료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야. 엄마 진작 병원에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봐. 엄마 이제라도 발견한 게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늦게라도 병원에 간 게 다행이었어요. 수술 날이 다가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3일 후였어요. 그 3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우면서도 빨리 치료받고 싶었어요. 딸 지영이는 수술날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엄마 제가 휴가를 내고 같이 갈게요. 지영아 내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하고 있다며? 괜찮아 혼자 가도 돼. 엄마 이게 더 중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술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의 일이 걱정되었어요.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 재발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수술 당일 아침 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생각보다 마음이 차분했어요. 어머니 오늘 수술 받으시는 거죠? 간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엄마 금방 끝날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마워 지영아. 수술실에 누워서 국소 마취 주사를 맞았어요. 금방 목 부분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30분 정도 걸렸나?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조직을 충분히 제거했으니 재발 위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후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딸이 계속 옆에서 돌봐줬어요. 엄마 아프세요? 마취가 풀리니까 조금 쓰라려. 진통제 드시면 나아질 거예요. 그날부터 일주일 정도는 목에 붕대를 감고 지냈어요. 씻기도 조심스럽고 목을 움직이기도 불편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정말 다 나은 걸까? 혹시 다른 곳에도 암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 가서 실밥을 뽑았어요. 상처가 잘 아물었네요. 이제 일상생활 하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다 나은 건가요? 네, 완전히 제거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앞으로는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정기검진요? 네, 3개월마다 한 번씩 오셔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정기검진이라. 앞으로 계속 병원에 다녀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수술을 받고 한 달이 지났어요. 목의 상처도 많이 나아졌고 일상생활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몸에 다른 변화가 있을 때마다 혹시 또 암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정기검진 날이 되었어요.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어머니 상처 부위도 잘 아물었고 재발 징후도 전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정말 다 나은 건가요? 네, 지금 상태로는 완치되었다고 봐도 됩니다. 완치라는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검진은 받아야 하나요? 네, 1년 동안은 3개월마다,
그 다음에는 6개월마다 받으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딸에게 전화했어요. 지영아, 병원에서 완치되었다고 하더라. 정말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이제 마음 놓고 지내세요. 응,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어요. 한 번 암에 걸렸던 사람은 다시 걸릴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도 신경 써서 관리했어요. 특히 햇빛에 대해서 더욱 조심하게 되었어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도 꼭 썼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정순아, 이제 완전히 나았다며? 정말 다행이야. 응,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잘 됐어. 우리가 병원 가라고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 정말 고마워.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더 늦게 발견했을 거야. 손주 민준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아프지 않아? 응, 다 나았어. 정말? 다시는 아프지 마. 응,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민준이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어요. 정기검진에서도 계속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마음이 놓여요. 완치되었다는 확신이 들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어요. 만약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작은 점 하나가 제 삶을 이렇게 크게 바꿀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정말 많아요. 첫째로, 건강에 대한 자만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어요. 저는 평생 큰 병 없이 살아와서 건강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의 작은 변화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둘째로, 조기 발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만약 6개월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치료가 훨씬 어려웠을 거예요. 셋째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요. 딸과 손주 그리고 친구들이 걱정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무시했을 거예요. 넷째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치료해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매일매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요즘에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리고 정기검진도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첫째, 몸의 작은 변화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저처럼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가보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그래야 해요. 점이 생겼거나 기존의 점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피부과에 가보세요. 크기가 커지거나 색깔이 변하거나 모양이 불규칙해지거나 가려우면 더더욱 그래요. 둘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저는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정기검진을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기검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 친구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세요. 저는 처음에 딸과 친구들이 병원에 가라고 할 때 귀찮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조언이 제 목숨을 구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해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넷째, 너무 무서워하지는 마세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요즘에는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단, 충분한 휴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매일을 감사하며 사세요. 건강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세요. 작은 일상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제가 겪은 이 경험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점 하나가 제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